문화관광교육복지부 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둔화 원인을 서비스 산업의 저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 교육, 관광 분야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서 이 분야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서는 매 정부마다 이 문제를 추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직역 이기주의와 부처 간의 정책 조정 실패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지금 언론에서는 또 실제 조사 결과 이 의료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 효과도 높고 특히 해외 환자 유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입뿐만 아니고 또 고용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2011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2만 명 정도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2,391억의 수익이 있었는데 태국의 경우에는 156만 명이라. 그러니까 태국보다도 8%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국이 의료기술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 환자 유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비로소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뒤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서 해외 환자를 많이 유치할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자유교육이나 제주자치구 중심으로 하여튼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시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주기 바랍니다. 네. 교육부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미국이나 중국에 유학 중에 있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1년간 쓰는 돈이 한 8조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걸 매년 5년만 하더라도 40조에 가까운 돈이 애들 해외 유학비로 쓴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 해외 유학 중에는 이제 여기에는 전부 대학원생들 유학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뭐 어학 연수를 위해서 나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어떤 문제가 방법으로 많다고 개선하고자 생각합니다. 합니까? 지금 현재 장관으로 취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보관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뭐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을 또 우수하다고 이제 피사 평가나 이런 데서 나오곤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의 질에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 장관님, 예. 관광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뭐 관광 분야는 다 사람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다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묵는 호텔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또 국적 크루즈선에 카지노를 개설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를 허용하는 이런 세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잘 추진되고 아이디어입니까?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부가세는 내년부터 환급을 해주고요. 네. 크루즈도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와 교섭을 하고 있죠?
크루즈는 지금 용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용선 능력을 가진 선박만 확보되면은 카지노를 허가하는 거는 이미 정부 부처 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도 언제부터 허용됩니까? 그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력해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허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내년서부터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가 허용된다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업의 투자는 축소되고 가계의 소비는 부진하는 이 이중고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 아젠다는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대 정부에 걸쳐서 바람직한 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이유도 있지만은 또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오랜 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더 효과가 내기를 기대합니다. 국방장관님, 이지저함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백조령 실장입니다. 제가 예. 답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척인데 6척으로 늘리려고 하죠. 소요를 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물량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소요를 제기를 하고 확정이 되면은 5개년 계획에 2년 태우고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소요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의원님 다음 주 중에 소요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1894년도에 벌어진 삼국 간섭이라는 사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본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중국의 여순과 요동반도를 점령했지만은 러시아와 일본과 영국과 독일이 간섭을 해서 그 지상군을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하야시라는 일본의 남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수많은 지상군들을 투입해서 점령한 땅을 점유하지 못하고 후퇴해야 되느냐? 그때 내부 분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군함이 없기 때문에 후퇴를 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영국과 독일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다. 그때 하야시 남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당해서라도 반드시 군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1905년 러일 전쟁 때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지저함은 몇 년 전에 소말리아 해적 사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조선과 상선들을 그 무도한 해적들이 납치를 했습니다. 우리 자국의 상선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우리나라 해군의 구축함이 몇 척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몇 척 있습니까? 저 정확한 숫자는 또 6척 있습니다. 한 번 작전을 하려 하면 3척이 한 팀이 돼야 됩니다. 한 팀은 현장에서 작전을 하고 한 팀은 아덴만으로 이동을 하고 한 팀은 전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아덴만에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의 반이 출동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붙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지저함 수요를 아직도 확정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군 전력 정강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지즈함 한 척 건조한데 얼마 듭니까? 그 요구 성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요. 지금 이지석급 건축함의 경우에는 1조 가까운 돈이 건조한데 몇 년 걸립니까? 연도는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요. 2018년입니다. 이 한국이 해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100년 전에 일본의 하야시의 그 고뇌에 찬 결단을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전력상 미국과 중국의 두 세력이 충돌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전력이 해군 전력 아닙니까? 예, 육해 공군 균형적인 전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지저함 구축 사업을 빨리 착수해서
계획대로 확보하기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